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즉 퇴행성의 관절염의 원인과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음식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질병은, 질환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 혈액순환 질환, 기타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소화기계 질환, 각종 바이러스 질환, 또한 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들은 우선 아파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으며,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아프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 관절염이 제대로 발생하면, 심해지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불편하며 거동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주 불편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 관절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릎 관절염은 직접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다른 질환들은 방금 말했듯이 아파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이 무릎 관절염이 한번 제대로 발생하면 사람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염인데,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층에서는 주로 발생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되면서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은 몇 가지 질환이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과, 또는 물이 차는 수포성 관절염과, 또 결핵이 발생하는 결핵 관절염이 주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는 관절염도 어쩌면 퇴행성 관절염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약간 다른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타박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외상도 있지만 내상의 원인으로,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면서 어떤 평소에 내가 먹는 음식의 패턴, 즉 음식의 어떤 색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고, 타박상도 입지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기타 여러 가지 일도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관절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각 사람에 따라서 내가 먹는 음식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보고 무릎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다른 기관이나 장기보다 우리 사람이 거동하고 활동할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릎의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뇌도 중요하고 다른 장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릎의 관절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만 아프면 한쪽으로라도 어떻게 다닐 수 있지만, 양쪽이 다 아플 경우는 이거는 정말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 그런 원인으로 아닌 음식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보통 무릎은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그 중간에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이 관절을 주위를 감싸서 관절이 마모가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잘 도와주는, 또 관절에는 관절기름이라는 관절낭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은 몸속에서 스스로 말을 하자면 차 속의 엔진의 오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절 속에는 연골이 있으면서 그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이, 활액낭이라는 기름이 나와서 계속 우리의 연골을 조절하고 보호하고 아무리 써도 노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 이 관절에 기름이 잘 나오지 않는, 활액낭에 기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연골을 마모시키면 결국의 연골이 닳아지면서 관절이 서로 부딪히면서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사람들을 살펴보고 도와주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은 우리 무릎 위에 있는 사타구니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허벅지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의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이 비교적 잘 생기지 않고, 설령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허벅지가 매우 약하고 느슨하고 헐렁거리는 그런 듯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염을, 즉 퇴행성 관절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 하나면 또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신, 무릎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은 이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온몸으로 세포가 그 영양소를 날라다 주면 각 세포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몸의 모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이 무릎 관절염에도 중간에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활액낭이라는 기름이 계속해서 잘 나와줘야 되는데, 허벅지가 약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때 기름도 잘 나오지 않고, 또한 무릎 관절 속에 들어있는 연골을 생성하는 그 연골 세포 생성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연골이 닳아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보면 허벅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 무릎 관절염이 많이 있고, 또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많이 만져보면 굉장히 많이 아플 것입니다. 허벅지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은 체크해보고
자기의 허벅지가 약한지 강한지를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인해서 이렇게 관절 조직 세포들이 정상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활액량도 기름도 만들고 연골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골수도 잘 만들어서 우리 관절염을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이때 음식을 잘못 먹어주게 되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의 무슨 일반적으로 체질도 물론 요인이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일반적으로 비장이라고 하는 취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되거나 또는 콩팥 에너지가 약하게 설계된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이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1차적인 원인과 조건이 되며 또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음식인 것입니다. 이 무릎 관절염을, 즉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평소에 먹는 음식에 잘 관찰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음식 때문에 내 몸이 무릎 관절염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 중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음식이 이 무릎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음식의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뼈를 잘 먹고 주로 소뼈다 여러 가지 관절 또는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뼈를 가지고 잘라서 우려서 그 뼈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뼈를 우려낼 때 우리가 뜨거운 불을 가열해서 오랫동안 장시간 구우면 이 뼈가 다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조직들이 녹아져 나와서 우리가 흔히 뼈국물이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 몸속에 있는 관절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 음식 중에서 우리 몸은 항상 뼈는 시원하게, 선선하게, 차갑게 유지를 해야 뼈도 튼튼하고 연골도 튼튼하고 관절량액도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중에 보면 엔진이 있으며 엔진 속에 엔진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엔진 오일이 과열되고 뜨거워지면 그 기름의 농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쉽게 마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일정 기간 동안 항상 정기적으로 오일 교환을 해줘야 자동차 엔진 내부 실린더들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의 관절도 상당히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조직 중에서도 특별히 관절은 시원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즉 사람의 생명 온도인 생체 온도가 36.5도 내지는 37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뼈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 뼈도 튼튼하고 관절도 튼튼하며 연골도 튼튼하고 그 모든 것이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음식은 우리 몸을, 조직을 뜨겁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열을 내게 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 과일들,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열매들, 그 다음에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무슨 우유,
두유, 치즈, 그 다음에 소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들, 치즈, 갈비탕, 그 다음에 무슨 두부, 순두부,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무슨 두부찌개 등 그런 모든 요리가 해당이 되는 것이며, 또 단호박, 노란호박, 그 다음에 단맛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사탕이나 기타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맛은 우리 몸의 뼈를 따뜻하게 해주는, 뜨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단맛은 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맛을 먹게 해서 꿀 종류의 단맛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 몸의 관절이 약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꾸만 사탕 종류의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뼈가 약해져서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물질들, 팥, 적두, 그 다음에 상황버섯, 영지버섯, 그 다음에 기타, 커피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열매로 이용해서 먹는 샤 등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는 우리 몸에 적정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 이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 T형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므로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스푼을 먹냐, 두 스푼을 먹냐, 세 스푼을 먹냐 따라서 이게 관절에 작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한 스푼 또는 반 스푼만 먹으면 관절에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두 스푼이나 세 스푼을 일정하게 하루 커피를 몇 잔씩 먹어버리면 우리 몸의 뼈를 약하게 하는, 연골을 약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무릎이 연약해지는, 무릎 연골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릎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음식 중에서 모두 찾아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지나치게 생각할 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방법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음식 종류를 적절하게 섭취해서 줄여주고 이 퇴행성 관절염을 회복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 위주로 적절하게 잘 공급해서 여러 가지 처치를 해준다면 무릎 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은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잘 조치를 취해주면 무릎 관절염은 잘 회복해서 무난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릎 관절염으로 회복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실천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잘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치를 해주면 무릎 관절염은 잘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은 음식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먹는 모든 음식을 다 추적해서 살펴보고 찾아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많이 먹는다면 그 음식을 적정량으로 줄여주고, 다음에 무릎 관절염을 회복하는 음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뼈는, 연골은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나치게 몸이 뜨거워지거나 열받으면 머리만 열받는 게 아니라
관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성격이 다혈질이고 화를 자주 내고 열을 많이 받고 짜증을 많이 내고 열받는 일을 많이 경험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차분하고 열을 내지 않고 몸이 열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해주고 여러 가지 요법들을 같이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은 체질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타고난 요인과 그 다음에 생활 여러 가지 요인과 그 다음에 음식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무릎 관절염을 일으키는 음식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퇴행성 관절염과 무릎 관절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잘 생각해 주셔서 적응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2부에는 무릎 관절염을 회복하는 음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